자,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허영만 님이 중환자실에, 전원준 님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암, 치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9세의 나이에도 전국을 누비며 맛집을 다니던 식객 허영만 님이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를 당한 거 최근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단순히 한 번 넘어진 사고였지만 결과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멍으로 끝날 것 같은 낙상이지만 이 노년층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허영만님 역시 낙상 사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고 결국 활동 중단 선언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최근 낙상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최근에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허영만 님이 평소 전국을 누비면서 식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동나이대 어른들에 비하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혜정 님 역시 집안 문턱에서 넘어져가지고 닷새 만에 외출을 하게 됐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넘어졌지만 전원주님 역시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엔 다시 건강하게 선호용녀님과 함께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 특히 낙상 이후 합병증이 특히나 치명적이다 라는 기사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전원주님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전원주님은 제가 최근에 내용을 전달드리긴 했지만 좀 나은 상황입니다. 중환자실까지 가진 않았고 그래도 수술을 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등장을 했었기 때문인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허영만님 되겠습니다. 허영만님이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이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왈가왈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발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팩트를 조금 나름 분석해서 정리 전달하여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허영만님의 낙상 사고는요, PD마저 걱정하게 만들었던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갑작스런 종영을 하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아쉽다라고 PD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을 종영하게 된 심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 첫 방송 당시 소개됐던 전남 강진의 백반집이 다시 등장을 하여 오랜 애청자들의 반가움을 자아냈거든요. 그동안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식당 사장님들과 인연을 맺은 이들이 허영만님에 대한 감사와 쾌유를 기원하며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하나 PD는요, 이번 백반기행 종영에 대해 너무 아쉽다라는 심경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반기행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정치, 그곳만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드리며 제작진 역시 즐거웠고 식당 주인분들과 손님들의 모습이 다 기억에 남는다. 사실상 시즌 1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78세인 허영만님의 건강 문제가 자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허영만님 측은 낙상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작진의 심경은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은 회복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진심으로 쾌유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관심은 시즌2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 PD는 시즌1이 허영만님의 부상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종영이 되었고 아직 추후 계획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쉽게 말해보면 어떻습니까? 허영만님이 결국에는 빠르게 복귀를 했다면 이거
시즌 종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시즌2로 넘어갔거나 계속하여 방영이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원주님의 상황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원주님 같은 경우는 낙상사고 이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 최근 유튜브에 자신의 소식을 활발하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영만님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부터가 이미 그 궤도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이 전원주님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유튜브에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술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채 자신의 유튜브에 저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허영만님은 지금 어떤 모습도 공개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건강한 줄 알았던 이 고령의 스타들, 허영만에서 최불암까지 끝내 건강 때문에 하차를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회복에 전념했고 당분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해 78세면 절대 젊은 나이가 아니죠.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분간 휴식과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고, 제작진 역시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즌 종료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허영만님의 건강 상태가 전원주님처럼 수술한 이후 곧바로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녹록치 않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낙상사고의 위험은요, 단순히 부러졌거나 골절된 것에 대한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의 분들은 낙상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있죠. 병원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 사람이 장수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많이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셔야 건강이 오히려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전원주님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력과 건강 상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허영만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그 어떠한 말도 없고요. 이게 단순 한두 달 쉬어서 돌아올 문제라면 아마 프로그램이 휴방공지를 했을 겁니다. 한 달, 정말 길게는 2달까지 휴방공지를 한 이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복에 전념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결국 시즌1이 종영이 됐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PD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허영만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물을 찾아 시즌2를 바로 제작해 나갈 것이냐, 허영만님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반대로 허영만님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시즌2를 아마 기획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허영만님의 건강이 단순 몇 개월 만에 돌아올 것 같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고 이 종영한 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회복 중이시긴 한데 이게 직접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하고 체험도 해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아직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 백반기행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허영만 화백님에게 사랑의 열매 성금 기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무려 7년간 이어온 허영만 화백이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금을 전달을 한 겁니다. 보니까는 이 서울시 중구 TV조선 사옥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어떤 모습이었냐? 감사패까지 받게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아드님이 대리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홍두표 회장을 비롯하여 TV조선의 임원진과 제작진이 함께 참석을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허영만님을 대신하여 아들 허석균 씨가 이렇게 감사패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드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드님의 허석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부친께서 지난 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다. 현장에서 만났던 따뜻한 이웃들이 떠올랐고 그 행복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패조차 만약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나와서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허영만님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대리 수상을 할 정도면 앞에 말씀드렸던 휠체어를 타고 이런 곳에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걸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 뭐 가짜 뉴스들 많죠. 허영만님이 별세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위중한 상태라고도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낙상이라는 게 각종 합병증과 회복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라도 본인의 근황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즌2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제작진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허영만님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언급드렸던 전원주님 역시 많은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야기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최근 낙상 사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 70대에서 80대의 많은 스타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도 제가 근거 자료를 통해 하나씩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억대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전원주 씨가 얼마나 알뜰살뜰 모은 엄청난 재력가인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허영만은 중환자실, 전원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암과 치매만이 아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 허영만 씨도 낙상 사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결국 활동 중단까지 놓여지게 됐고요. 이혜영 씨도 집안 문턱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닷새 만에 처음 바깥을 나갔다. 전원주 씨도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이 되며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3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수술 이후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주 씨가 그 이후 병원을 찾아 경과를 확인했지만 허리 요추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까지 받게 되거든요. 담당 의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 약물 치료를 권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절약하기 위해 집에 불을 하나만 켜놓고 생활한다, 실내가 어두워 문을 보지 못하고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젊을 때는 멍이었는데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 탓하다가 놓치기 쉬운 이 질환, 전원주 씨처럼 다리 저림, 그 원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관절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공개한 바 있거든요. 6월 16일 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멀쩡한데 안 한쪽 다리가 욱신거린다,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척추에서 시작된 문제가 신경을 타고 다리로 이어졌고 다리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했고 몸에 문제가 있는 전원주 씨가 이제는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인생 노년 후반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에 많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이 봐줘서 고마워 20만 원을 건넨 딸 황혼 육아 용돈이 얼마가 적당할까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원주 씨가 황혼 육아를 했어요. 며느리가 딸의 육아를 도운 뒤 용돈 20만 원을 받았다라며 황혼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증조 할머니가 된 전원주라고 함께 공개가 됐어요. 영상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은행에서 VIP 대접을 받던 전원주 씨가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집에선 곰팡이 이불을 덮고 자는 사연이 있었다. 아니, 수십억 자산가인데 황혼 육아를 했음에도 20만 원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매일 눕고 자는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침대 위에 곰팡이가 그대로 피어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돈뭉치와 옷가지가 덮인 침대에 곰팡이가 생겼을 정도로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껴 사며 살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결국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사나 봤더니 아무도 못 믿는다. 아들도 출입 금지다. 전원주 침대 및 금고에 돈 봉투가 가득했다. 알고 보니 침대 밑에 숨겨둔 현금과 기중품이 공개가 된 거예요. 제작진이 돈 나오면 다 드리겠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안방은 중요한 게 많아서 아들과 며느리도 못 들어간다. 이후 침대 밑과 이불 아래에서는 현금이 담긴 돈 봉투가 잇따라 발견이 됐고, 오늘 촬영 끝나면 바로 은행 가서 넣으셔라,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현장을 찾은 뒤에는 침대 속 비밀 공간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돈 봉투를 처음 본 아들은 여기가 금고가 되었다. 어머니도 바람을 피우면 화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썼냐라고 물어보자 싸움 날까봐 그랬다. 이렇게 해야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언급하며 그 여성 상대만 3명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던 전원주 씨지만 곰팡이가 핀 침대 위에 자신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3명과 바람을 폈던 남편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딸의 손주도 황혼 육아를 했지만 2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작성했던 유서까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울면서 작성했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며 고관절 수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유서를 썼습니다. 울면서 작성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기쁠 때는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유난히 쓴소리를 많이 했다. 너희들이 힘들었음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너희에게 그런대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도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간다. 내가 쓴 소리가 한 것을 너희들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서를 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댓글을 볼까요? 실제 댓글에 전원주 씨 스스로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0억 원 자산가 전원주 씨의 침대 곰팡이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냉철한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실제로 고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팡이균이 다양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겐 위협적인 기회 감염이 흔하다. 그래서 이 기회 감염은 건강한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데 전원주 씨 침대처럼 곰팡이가 눈에 보일 정도면 엄청 많다라는 거다. 침대 위에 누워 지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를 다 흡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폐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폐혈증까지 번지게 된다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전원주 씨를 바라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은요, 그 많은 자산 본인에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안타까운 사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장윤정 씨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호적을 판 것도 아닌 이상이야 친모가 만약 사망했다는 잠적 미스터리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암투병과 관련된 조작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당시 2023년도에 가난 말기로 가석방이 됐다. 장윤정 엄마 육흥복 근황에 쏠린 시선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장윤정 씨가 사실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데 육흥복 씨와의 갈등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흥복 씨는 2014년도에도 세월아 흘러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보다 벌써 12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 보면 육흥복 씨가 이미 18년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당시 장윤정 씨의 남동생이 집을 팔아 엄마 빚 4억 원 중 2억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장윤정 씨의 남동생도 왜 어머니와 손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장윤정 씨의 엄마는 지난 2014년도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사하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윤정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남동생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냐라며 마음 아파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건 따지고 보면 장윤정 씨가 피해를 봤잖아요.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달하는 돈을.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남동생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으며, 정말 우리 연우가 내 딸의 자식이지만 너무 안아보고 싶다. 윤정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도경환 씨가 한 말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육흥복 씨가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 손주를 안고 싶다라는 육흥복 씨의 마음이 장윤정 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죠? 이때 보면 육흥복 씨가 이 YTN에 이런 모습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딸아,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당시의 편지 내용과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아플 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든데 도경환 아나운서가 있어서 다행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 캐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윤정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뉴스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엄마도 예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왜 아픈지 몰랐는데 딸이 아파서였구나. 천륜이 뭔지. 너가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던 낙지죽과 호박죽을 가져다 주고 싶다. 엄마가 속물 중에 속물이었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떤 마음 아픈 심경을 언론사에 이렇게 공개를 한 바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아프다. 이렇게 본인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말 딸을 위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그렇게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해서 육흥복 씨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자, MBN에서 이 장윤정 씨와 손자를 위해 육흥복 씨가 어떤 일까지 했느냐, 글이 적혀있는 채로 진짜 천도제를 지냈었던 이 사진까지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이 이 장윤정 씨에게 가끔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동생인데. 근데
남동생들 보면 황당한 게 이 당시 때 어머니와 천도제를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